안녕하십니까. 2027 음악계열 대입 전형에 의해 강의를 맡은 경민 IT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명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 및 영남권 대학을 중심으로 올해 음악계열이 대입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각 전공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7 올해 음악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두 번째 국악 클래식 계열, 세 번째 사범 계열, 네 번째 실용음악 계열을 끝으로 기타 안내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대학 입시의 이해입니다. 입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그림을 보시면 피아노를 어떤 학생이 레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레슨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오기스트 르누아르라는 화가의 피아노 레슨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GPT에다가 바이올린 레슨하는 모습을 이미지를 만들어줘 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음악대학에서 또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대1 레슨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제식 교육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스승이 제자를 기초부터 엄하게 훈육하는 1대1 교육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어떤 악기를 배운다거나 음악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레슨 선생님을 또 학원을 보냈다가도 나중에는 1대1 레슨 선생님을 잘 만나게 해서 끝까지 배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각 해당 선생님들도 국악, 교육, 클래식, 실용음악 쪽에서 이렇게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 전공자가 아니면 똑같은 음악 선생님 또는 그 전공자라도 아주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음악대학 입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는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를 바탕으로 레슨 선생님과의 1대1 실기 실력을 바탕으로 실기 연습을 통해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음악대학 입시의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음악대학 입시는 어떤 것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실기를 못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결정하는 그 범위는 수능 성적 또는 학생부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방과 후에 더욱더 열심히 실기 실력을 쌓는데 매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7 음악대학의 입시 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시는 9월에서 12월 중에 선발을 하고요. 실기시험과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는 전형들이 많고 대학에 따라서 실기 100%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은 총 6번 지원을 할 수 있고 9월에 원서 접수 이후에 10월에서 11월 초까지 11월 중순까지 보통 실기시험이 치러집니다. 이후에 2027학년도 수능 올해 11월 19일에 보고 나서 12월 11일에 성적표가 배부되고 나면 12월 말까지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고요. 정시는 1월에 보통 시작을 해서 가나 다군에 총 3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는 실기시험과 수능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중하위권의 낮은 일부 학교는 수능을 보지 않고 학생부 성적으로만 정시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대학,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과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은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음악대학 수시 전형의 종류는 크게
일괄 합산 전형과 다단계 전형이 있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기 플러스 학생부 성적이 가장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몇몇 대학교는 실기와 학생부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기가 없이 학생부와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학생부 100, 교과 100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일부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단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대부분 실기 성적으로 3배수, 5배수, 10배수 정도를 뽑고요. 2단계에서 다시 실기를 보던가 또는 1단계 성적을 바탕으로 실기를 조금 더 보던가 하는 식으로 대학마다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다단계 전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은 전공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클래식 계열의 피아노라던가 또는 실용음악의 보컬, 또 실용음악의 보컬뿐만 아니라 실용음악의 웬만한 전공들은 서울에 있는 선호하는 대학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기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신학대학 내에 음악치료, 예술치료 등이 있고요. 추후에 음악교육과 쪽의 사범계열을 설명할 때도 실기 시험이 없이 면접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의 특징은 일단은 총 6번 지원하시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전문대와 산업대로 분류되어 있는 호원대, 청운대 그리고 국제, 정화, 백성예대는 전문대 중에서도 전공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6회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청운대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중간에 밑줄을 그어놨죠. 자, 청운대는 올해 실용음악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호원대만 6회 제한에 제외되고 학생들이 그래도 호원대는 실용음악 쪽에 선호하는 대학이라 원서를 많이 넣어서 경쟁률이 많이 높은 축에 속한다고 참고하시면 좋고요. 보통은 일반 전형으로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괄 합산 전형,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나 몇몇 대학에서는 특별 전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전형, 또 사회통합의 기회균형 또는 사회통합이 아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보훈자녀 등의 이런 특별 전형들이 있는 학과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 전형이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 비해 실기 성적과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조금 낮은 추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기 지정곡과 수시 전형 내용 안내는 6월 중에 모집 요강이 나왔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입학처에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지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 전형은 다른 계열에 대비해서 많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일반 전형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수시 전형의 특징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보통은 실기 시험이 70에서 100%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반대로 학생부가 0에서 3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출결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출결도 학생들 입장에서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내신이 하위 등급일수록 점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아직 9등급제죠. 조금 있다가 급간을 보여드릴 텐데 최소한 3학년 1학기까지는 7, 8, 9등급은 안 맞았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자, 대학 학생부 교과 성적은 일반적으로 수시 원서 때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대학마다 좀 과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사회 과목 위주로 반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어떤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어떤 대학에서는 전 과목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반영 과목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은 없고요. 사범대에서도 없어지는 추세고 몇몇 대학만 수능 최저가 약하게 걸려 있습니다. 다만 한국교원대만 조금 더 세게 걸려 있다는 거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모 대학교 제일 아래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거는 상명대학교의 모집 요강이에요. 교과 성적 환산 점수표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성신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자, 빨간색 선을 보시면 5등급부터 6등급 사이가 10점 차이로 벌어지고요. 6등급에서 7등급이 20점짜리로 벌어지죠. 그 다음에 밑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6, 7등급까지는 1등급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8등급이 되는 순간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올해 고3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하위권의 내신 성적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사회 과목 성적에 한해서입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나 성신여대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회나 수학 중에 잘 본 거를 반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어, 영어, 사회 과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내신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형 요소를 살펴보시면 단국대 교과가 20%였고 실기가 80%였는데 출결이 5%가 들어가면서 교과 성적이 15%로 줄었습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교과가 20%고 실기가 80%고요. 보컬 전형만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 출결이 10%, 3년 전부터 반영이 계속되고 있고요. 상명대는 작년부터 내신 30에 실기 70에서 내신 20에 실기 80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2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교과 성적이 아닌 서류 전형의 비중을 50%로 늘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40%였고요. 60%였고요. 그래서 서울대의 요 서류 50, 2단계에서 실기 50, 요 수시 전형에서는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모두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성악과 작곡가를 한 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 5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위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와 5등급제를 병행해서 표기를 해놨는데요. 5등급제 기준 봤을 때 4등급을 받는 순간 3등급과의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1학년 친구들이나 2학년 친구들은 3등급 안에는 꼭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기 성적이 결국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지만 10명 모집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기 실력이 뛰어난 친구는 혹시나 5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정도를 받더라도 실기 성적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집 중에 9등, 10등, 8등, 9등, 10등 정도는 11, 12, 13등이랑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 5등급은 받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해둬야 된다. 특히 5등급은 아예 0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A와 1등급 이렇게 표로 나타난 거는 성신여대 표기법인데요. 1등급이라도 또 성취도가 있죠. 자, 2등급이라도 성취도가 A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1등급이라도 성취도가 B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점수 극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고요. 여기에서 확실한 거는 4등급 되면서 성취도가 D를 맞는다던가, 그렇죠? 5등급이 되면 이미 성취도가 A여도 70점이죠. 그래서 70점대가 나오지 않도록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대학 정시 전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을 10%에서 30% 반영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실기가 70에서 90% 정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악교육 사범계열 또는 서울대의 작곡이론 또는 성신여대도 작곡이론 학과가 있는데 이 작곡이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기가 70% 이상 반영됩니다. 자, 그렇지만 다단계 전형보다는 일반적으로 정시 전형에서는 그 수능 일괄 합산 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기가 우수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등급이 비슷한 친구, 실기 성적이 조금 밀렸던 친구가 수능 등급이 한 등급씩 높아서 뒤집어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 요소, 전형 요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가톨릭대 같은 경우나 경희대 이렇게 다 보시면 실기가 70%에서 8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한국사는 감점이냐 가산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국민대가 학생부 내신 성적을 10% 반영합니다. 시립대도 반영을 하는데요, 정시에서. 자, 국민대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 국어, 영어 과목만 수능 과목을 보고요. 수능 과목 점수가 들어가고 실기 100%로 먼저 8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대상으로 2차에서 2단계에서 학생부 10%와 수능 10%가 성적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실기 100%로 8배수를 1단계에서 뽑을 때 작년에 성악, 피아노, 작곡의 경쟁률입니다. 자, 피아노만 8배수 8대1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과는 실질적으로 1단계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아노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죠. 또는 이렇게 소수 악기들 또는 한 악기에서 많이 하는 경우, 플룻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9.5대 1이죠. 바이올린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8배수 안에서 1단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학과의 그 전공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2026의 음악대학 입시의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교과 전형, 교과 100 전형을 유지하는 대학들이 있었고요. 한국교원대가 종합전형을 원래 교통대만 봤었는데 교원대에서 일반 친구들 대상으로 음악교육과 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신설했습니다. 잘 뽑아서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올해도 그대로 5명 학종으로 뽑습니다. 경희대에서는 특이하게 실용음악, 포스트모던 음악학과는 전부 수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2명을 올해도 뽑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뽑았고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랑 성신여대가 수시 100%로 이동했고 가톨릭대는 정시만 있었지만 수시 전형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정시에서 수시 정시로 동시 진행으로 넘어왔었다가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수시 모집의 2단계 반영 비율이 6대4, 서류 6, 실기 4에서 50대 50으로 바뀌었고요. 한양대 피아노과는 수시 모집이 폐지되고 정시로 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나 한양대 피아노과, 중앙대들이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서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2027 올해의 특징들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 지금 나와 있는 가톨릭 관동대, 대구 가톨릭대, 동신대, 목포대, 목원대, 경북대 말고도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 전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으로 모든 인원을 다 뽑는 게 아니고요. 모집 인원이 20명, 30명 정도 됐을 때 한 10% 정도의 인원은 교과 100 전형으로 뽑는다는 뜻입니다. 종합 전형을 뽑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한국교통대학교에서만 예전부터 계속 종합 전형, 서류 100 전형으로 뽑았었는데 작년 교원대를 필두로 또 지방에 있는 몇몇 대학들이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따가 클래식과 국악계열 살펴볼 때 영남 지역 학교들의 정리해 놓은 거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포스트모던은 수능 전형 그대로 수능 100%를 뽑는 전형 2명 유지하고 있고요. 성신여대가 작년에는 100% 수시 모집이었지만 올해 수시와 정시 모두 선발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가톨릭대는 수시 선발 유지하는데 피아노 전공만 정시로 가고요. 피아노 전공이 아닌 오르간 전공은 수시에서도 뽑습니다. 자, 명지대와 세종대가 수시 정시에 나눠 뽑던 인원들을 올해 100%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세종대가 조금 특이한데요. 세종대가 만약에 올해 수시 인원을 못 채울 경우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실기 전형이 아닌 비실기 전형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비실기 전형은 내신 성적 20%, 수능 성적 50%, 여기에다가 고등학생 때 콩쿠르를 나갔던 콩쿨 성적 30%를 반영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전형 변화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연세대에 작곡가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요. 1단계에서 3배수로 수능 성적과 피아노 실력을 보고 그 다음에 작곡가 청음 실력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시 군별은 서울대와 연세대가 같이 나군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대학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요. 자, 성신여대 올해 수시 정시 모두 선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성신여대가 자유전공이 있었는데 올해 성신여대 예체능 자유전공을 폐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작년에 나왔던 시행 계획에는 예체능 자유전공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12월 달에 예체능 자유전공 이제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공식화했고요. 또 예체능 자유전공은 수능 최저가 없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성신여대 그냥 자유전공,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2합7 맞추는 자유전공도 예체능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 2합7 맞추는 전형은 현대실용음악과 실용음악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는 이 2합7 맞추는 자유전공에서도 예체능학과는 선택을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7 올해 음악대학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체능 자유전공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는 폐지가 됐고 또 일부 대학들은 통폐합하면서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기악과가 한두 명씩 인원이 조금씩 줄어든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대학들 중에서는 청운대, 남서울대, 동의대 등의 실용음악과들이 학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대학교 시행계획 중에 콩쿨 입상 성적이 30% 들어간다. 수시로 만약에 못 채웠을 경우에 정시로 이월한 인원은 실기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세종대학교에서 공고했고요. 성악과가 다양한 국제 콩쿨, 국내 콩쿨, 피아노과도 해당되는 국내 콩쿨부터 국제 콩쿨, 관현악과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그 콩쿨에서 성적을 받으면 3위 이내로 받았을 때 몇 점처럼 약간 특기자 점수처럼 그 점수 매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정시 모집에서 그 색깔이 있는 글씨들이 좀 이동한 거고요. 이화여대가 2025년도에 나군이었다가 연세대와 서울대가 같이 나군에 있다 보니까 이화여대 입장에서는 작년에 가군으로 갔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 올해는 또 더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성신여대의 성악 작곡은 가군에서, 성신여대의 기악은 나군에서, 똑같은 대학의 여러 학과 중에서도 이렇게 가군, 나군을 나눠서 뽑는 대학들도 있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군이었지만 올해는 수시에서 100% 모집을 합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도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고요. 나군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가군으로 좀 많이 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국악과 클래식 계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입니다. 우리가 국악하면 그냥 단순히 국악 전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국악 안에서도 전공이 다 다르죠.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악기대로 또는
국악 안에서도 작곡, 이론, 지휘 따로 있고요. 그래서 국악 내에서도 굉장히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피리 전공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피리를 공부했던 선생님을 찾아서 1대1로 레슨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음악대학 현황의 전국의 국악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북대부터 한양대까지.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글씨 보이시나요? 백성예대, 부산예대, 서울예대. 파란색 글씨는 전문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성예술대는 엄밀히 따지면 전문대학이 아니고 전공대학인데 전문대학의 학위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전공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데 다만 여기 전남대랑 전북대 보이시죠? 자,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죠? 교직 이수가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집 현황의 국악은 올해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가 비율을 한번 보시면 작년에 수시에서 한 95% 정도였고 정시가 한 5%였는데 올해는 거의 97%에 육박합니다. 이렇듯 국악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거의 전부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교과 성적과 실기, 내신 플러스 실기인 경우가 32.6% 제일 많고 실기 100으로 뽑는 학교들도 덜어 있습니다. 조금 수도권을 벗어난 대학들이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과 100으로 뽑는 수도권을 벗어난 대학들이 좀 더 있습니다. 자, 국악과 특징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전공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세부 전공별로 선발을 합니다. 성악 안에서도요. 노래하는 거 안에서도 뭐 경서도창, 판소리, 민요 이런 식으로 또 정악, 민속악 이렇게 나뉘고요. 기악 안에서도요. 자, 현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같은 현악기, 관악기도 있죠. 대금, 소금, 피리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부 전공별로 다양한 실기 시험이 있고요. 보통 대부분 실기 시험이 산조와 정악 모두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뒤에서 몇몇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표현이나 이런 장단, 우리 그 고유의 장단들 있죠. 이런 식임새나 숙련도 등을 익숙하게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음정이나 음역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느낌 또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파, 어떤 뭐뭐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요새는 혼자서 연주하기도 하지만 국악도 콜라보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악기별 특징을 따른 그 합을 맞추는, 합주에 맞추는 연습들도 미리미리 혼자 연습하는 것보단 해두셔야 됩니다. 표현이나 소리나 춤 이런 장단에 대한 기본 연습이 되게 충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진몰이냐 중몰이냐 흰몰이냐 이런 장단이 익숙해져서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적인 국악 해석을 위해서 즉흥 연주와 초견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국악과 실기시험 분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가나다 순으로 경북대부터 서울대까지를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서울대는 지정곡이 있고요. 올해 7월 24일 18시 이후에 음악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자, 경북대 보시면은 조건 내 자유곡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보시면 조건 내의 자유곡. 그럼 어떤 조건이냐? 자, 경북대학교의 국악학과 모집 요강의 한 장면입니다. 자, 기악은 자, 정악 및 민속악의 장고장단 당일 지정해 준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설장고 및 꽹과리 중에 택 1 이런 식으로 해서 정악 중에 한 곡, 산조 중에 한 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 안에서는 또 준비를 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래식 계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래식 계열은 마찬가지로 성악 작곡부터 해서 쭉 각종 타악기나 유포니움, 뭐 튜바, 특수 악기들까지 있죠. 마찬가지로 국악과 같이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대학이 어떤 전공이 어느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서울에 가나다 순으로 경희대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한 20개 정도의 대학들이 있고요. 자, 다시 앞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자,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 자, 위에 표 위에 설명을 해뒀죠. 정시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파란색 글씨는 수시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까만색 글씨는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기 9번 항목에 서울대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하죠. 작곡, 성악, 음악학은 빨갛게 돼 있죠. 정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작곡에 파란색으로 괄호치고 1 써 있죠. 성악도 마찬가지로. 자, 수시에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한 명을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피아노, 관현악, 국악 다 실기시험으로 먼저 2.5배수를 뽑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평가 50점, 2차 실기 50점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립대도 좀 특이한데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성악은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작곡, 피아노, 관현악은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뒤에 연세대나 이화여대 또 한양대 아무래도 정시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요. 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보시면 정시에서만 모집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경희대 보시면은요, 실용은 까맣게 쓰여져 있죠. 실용은 그 포스트 모던 음악은 수원 캠퍼스입니다.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클래식은 서울 캠퍼스입니다. 다만 실용이 모두라고 쓰여져 있는 그 까만색으로 경희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정시에서 2명을 수능 100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수시에서 실기로 이미 다 뽑고요. 자, 이렇게 서울에 한 20개 정도의 대학들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대학들이 좀 많구나 보시면 되는데 경기권으로 넘어가면 정시에서만 모집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톨릭대가 무조건 정시에서 다 선발을 했는데 작년부터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천대나 이런 학교들은 100% 수시 모집을 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협성대까지 보시게 되면 수시, 정시 모두 또는 정시가 아닌 수시 모집에서 사활을 거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자, 강원도랑 충북을 보게 되면 강원대가 통폐합을 했죠. 그래서 강릉 쪽에 있는 강릉 원주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음악대학은 자,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이 있는데 교직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춘천의 원래 강원대에서는 작곡, 성악, 여기 피아노랑 이게 하프시코드입니다. 그리고 관현악을 뽑는데 교직을 반납했습니다. 원래 통폐합 되기 전에는 교직이수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없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서원대학교는 사범 계열의 학교인데 음악교육학과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죠. 원래 작년까지 수시, 정시 모두 모집해서 올해 수시 모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교원대와 교통대가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부지방의 대전, 충남 지역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중부지방도 빨간색으로만 쓰여져 있는 학교는 없죠. 자, 오히려 이렇게 수시에서 먼저 모집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구 경북 쪽에 영남권 대학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파란색 글씨가 굉장히 많죠. 일단 수시에서 빨리 모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계명대에 작곡에 사실 중간에 밑줄이 그려져 있어서 폐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작곡이 피아노과 안에 5명 TO를 따로 뽑습니다. 즉 작곡과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학과가 피아노과 안에 통폐합됐다. 그래서 실기시험을 작곡 실기를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과 안에 5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계명대학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일대학교가 실용음악이 있었는데 올해 폐지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는 예술치료라는 것들도 있고요. 좀 특이하죠. 신경주대 같은 경우에 악기 제작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현악기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수제로 제작을 하다 보니 이런 악기 제작학과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남대 한번 살펴볼 텐데 영남대는 저기 빨간색 글씨가 아니죠.
약간 주황색 글씨죠. 무슨 뜻이냐면 자, 그리고 기타의 제가 주황색의 교직이라고 써놨죠.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작곡과 성악과 국악과는 교직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죠. 1학년 성적이 중요하죠. 근데 피아노과랑 관현악과는 교직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당구장 표시되고 정확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자, 교과 100 전형이라고 쓰여놨죠. 자, 영남대 같은 경우에 교과 100 전형으로 2명을 뽑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작곡 시험을 보냐, 성악 시험을 보냐, 피아노 실기 시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신으로 2명 뽑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내가 전공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교과 100 전형을 왜 이렇게 학교들이 뽑냐면 이미 실기로 일정 부분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고 또 실기는 어렸을 때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전공자만큼은 하지는 못했더라도 대학에 와서 실기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음악 산업의 분야에서 음악을 좀 더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그런 산업에 음악 산업에 많이 취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교과 100 전형을 넓히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저 경국대 같은 경우에는 33 그다음에 대시하고 00 되어 있죠. 자, 경국대는 33명 통폐합으로 모집하는데 이 중에서 음악이 몇 명일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음악이랑 미술이나 이런 예술이 조금 더 합해서 33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경주대도 이 악기 제작하는 학과에 33명 모두 내신 10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대신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 모집으로 통폐합을 해서 신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140명을 그냥 자율 전공으로 모집하고 여기 안에서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부울경 지방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학대학 안에서 교회음악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음악 콘텐츠과라는 이름으로 올해 변경을 했고요. 자, 동의대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웠어요. 동의대가 다양한 학과들이 있었는데 클래식 말고도 실용음악도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특히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기술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뭐 경성대나 창신대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창신대 한번 보시면은 교과 100으로 7명 뽑고요. 교과 플러스 면접으로 또 18명 해서 25명이나 비실기 전형으로 뽑습니다. 특히 해당 세부 전공이 아닌 공연예술, 문화예술이라는 전공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류 100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경성대, 고신대 등에서는 교과 100 전형이 아닌 서류 100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뽑는다. 자, 특히 여기 울산대, 저희 울산 지역이니까 울산대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성악 전공과 피아노 전공이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피아노 전공만 남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울산대도 교과 100 전형으로 2명을 뽑습니다. 이제 피아노 전공 안에서 뮤직 비즈니스나 이렇게 음악 공연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전공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성악과입니다. 자, 성악과는 크게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와 정시가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는데 정시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성악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악과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가곡 또는 이탈리아 가곡이 아닌 아리아, 그다음에 독일 가곡 또는 독일의 아리아, 이제 오페라의 아리아죠. 그래서 이런 곳들을 2곡을 부르게 되고요. 중하위권 학교는 그냥 자유곡 한 곡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독일곡 하나, 이태리곡 하나 해가지고 2곡 정도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성이나 시창 테스트에서 콩콘에는 한 예종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성악은 아무래도 곡의 수준이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꾸준히 성악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좋은 발성. 그러다 보니까 그 곡 수준이 조금 더 이런 단순히 가곡이 아닌 오페라의 아리아로 자유곡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변성기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언제부터 열심히 이렇게 스킬을 익혔나 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러면은 대학교에 와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좀 더 보기 때문에 남자 성악은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 중에서는 고3 때 시작해서
자유곡 두 곡이니까 두 곡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거든요. 자, 그러면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요, 신체가 악기인 만큼 실기시험을 위한 몸 관리, 특히 목 관리에 필수고요. 목 관리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요. 실기시험 전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 걸리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감기나 목 관리에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이태리 가곡과 독일 가곡에서 이태리 가곡 같은 경우에는 발성, 이태리 그다음에 음정 표현 또는 발음 이런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연주를 해야 되고, 독일 가곡은 아무래도 약간 예술성이 있다 보니까 이 악구 내에서 어떻게 음악성을 내가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점수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자와의 호흡도 되게 중요한데요. 반주자가 전주를 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 못하게 혹시나 너무 시험 때 긴장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남들과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례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박자를 놓쳐서 원래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예비 7번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주자의 호흡은 성악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악과 실기시험 분류를 좀 샘플로 딱 좀 정리한 걸 갖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 가천대부터 상명대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탈리아 가곡, 이탈리아 아리아 또는 독일 가곡, 독일 아리아. 자, 비고란에 보세요. 독일 곡 한 곡, 이탈리아 곡 한 곡. 즉, 이탈리아 곡 중에 오페라 아리아를 하던 가곡을 하던 이태리 곡 하나 해. 독일 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를 중에 하나를 해. 독일 곡 중에 그냥 하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성악인 경우에는 아리아를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아리아를 잘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소리나 이런 표현들을 더 정확하게 잘 표현해서 가곡을 잘 불러서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곡을 도전을 했다가 잘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아노과는 이렇게 수시만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수시가 실기, 내신 플러스 실기인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피아노는 아무래도 또 실기 100인 학교들이 경기권에 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올해 수시 모집에서 자, 피아노과 인원이 원래 막 음대 안에서 인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축소 쓰여져 있는데 뭔가 증가 써 있는 거는 뭔가 많이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종대가 수시 정시 모집했던 것들을 이번에 수시로 이제 수시에서 100% 모집하고 2월된 인원만 비실기로 가기 때문에 6명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세종대는 피아노 TO가 14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수원대도 정시 수시의 인원이 조금 그냥 그대로인데 이렇게 정시 수시간의 인원만 변동이었다. 그런데 상명대는 원래 100% 수시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명 축소됐다. 성악, 작곡, 피아노 이런 데서 한두 명씩 통폐합이 되면서 클래식 계열의 음악대학의 TO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아노과 실기시험인데요. 수요가 일단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친 친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단계 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아까 입시 구조를 봤을 때도 국민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피아노과가 8대1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8배수 1단계 성적의 실기로 먼저 8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학별로 지정곡이나 자유곡이 있는데, 지정곡이 있는 학교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거의 자유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곡은 추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추후에 발표, 모집, 이제 9월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어떤 학교는 이렇게 7월에, 서울대는 모집 요강에도 안 넣어놔요. 7월 말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모집 요강에 넣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지정곡이 있다는 뜻은 평소에 많은 곡들을 이미 많이 쳐왔고,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실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게 아닌 자유곡만 2곡 정도 준비해서, 보통 에뛰드 같은 거 에뛰드나 빠른 소나타, 이렇게 베토벤 소나타 빠른 악장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곡을
준비해서 중위권 대학을 원서를 지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과가 다른 과에 비해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요. 작곡 피아노가 아무래도 성악이나 관현악, 기악과보다 조금 성적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은 더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기와 학업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과는 2에서 3분 정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연주 강점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 터치했을 때 그 무게감이라던가 또 이렇게 박자나 리듬이 정확한가, 그 다음에 음색들이 이렇게 되게 명료하게 굴러가는가, 이런 그 손가락이 정말 잘 굴러가는가. 에뛰드가 연습곡이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정말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한 소절만 들어봐도 평가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듯이 전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1분만 사실 들어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소지 때문에 모든 똑같이 2분 아니면 3분 안에서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듣는다고 모 대학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은 중요한데요. 또 다른 사람 연주를 보면서 또 뭐 유튜브로 이미 막 이렇게 막 모니터링도 하고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보면서 또 도전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입시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쇼팽이나 이런 게 낭만 이후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작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실기시험 분류한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가천대나 강남대 같이 수시에서 모집하는 학교들은 특히 근데 가천대는 그래도 쇼팽 에뛰드나 중에 프렐류드 이렇게 에뛰드류 중에 하나, 그리고 자유곡 하나로 돼 있죠. 자유곡은 보통은 베토벤의 소나타라던가 이렇게 소나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강남대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러니까 그냥 자유곡 2곡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과 친구들은 대부분 에뛰드 하나, 소나타 하나를 준비해서 중위권 대학을 원서를 쓰고, 그리고 예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문계에서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정곡 2곡 있죠. 한양대, 이대 다 지정곡입니다. 연대 다 당연히 다 지정곡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곡을 나온 한 학교는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작곡가의 작품이 나왔다 하면은 미리 또 3학년, 2학년 때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을 미리 쳐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작곡가 넘어가 볼게요.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까지 이렇게 TO를 놓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가 거의 절반씩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내신 플러스 실기인 전형, 그게 제일 많고요. 요 비교과, 내신 플러스 비교과 실기, 이 비교과는 출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결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곡가 실기 시험은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예요, 사실. 왜냐하면 시험 시간이 엄청 길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피아노 곡으로 24마디에서 한 30마디 정도의 곡을 직접 한 3시간 정도 시간 안에 악보로 그려내야 되고요. 또 화성학이라는 걸 해서 화음이 진행되는 학문인데, 그 코드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드 진행이 조금 더 전통적으로 로마자 숫자를 써가면서 숫자로 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학 시험이라던가, 또는 상위권 학교는 멜로디를 듣고 오선보에 받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음 시험이라던가, 또 플러스 피아노 실기 시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지정곡인 학교는 최상위권에 한 몇 개 학교 있고 대부분은 자유곡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베토벤 빠른 악장, 그 소나타 빠른 악장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학교들은 이제 2일 동안 치르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하루 안에 끝내는 학교들이 많아요. 즉, 위에 있는 작곡, 화성학, 청음, 피아노 실기까지 다 보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볼 수 없기 때문에 2일 동안 치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중하위권의 학교들은 저 4개 중에 하나 또는 2개를 없애버리고 2개 정도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화성학적인 기술 같은 걸 발휘해야 되고요. 화음의 화성학이 이렇게 문제가 틀린다는 개념은 없지만, 이거를 이렇게 화음을 어떻게 잘 진행시키느냐, 금지된 진행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클래시컬하게 점검하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 화성학 전반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그 멜로디나 그 소프라노 문제라도 이런 그 선율도 나름대로 그런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화음이 다양한 화음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교만 청음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청음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피아노 실기도 본인 수준에 맞는 곡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또 작곡가 중에서도 피아노를 오랫동안 치거나 피아노과를 준비하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작곡으로 돌린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뛰드 같은 것들을 치는 작곡가 지망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실기시험 보시면은요. 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작곡, 화성학, 피아노 시험 보죠. 근데 가톨릭대는 어떠냐면 화성학 시험을 아예 안 봐요. 작곡 시험 안에 거기 화음 기호를 쓰게끔 해서 화성학 시험까지는 우리는 따로 보지 않더라도 작곡한 걸로 밑에 화음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성학 실력을 평가할래 라고 봅니다. 근데 자 보시면 피아노 시험은 웬만하면 다 있죠. 그죠? 근데 명지대나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없죠. 심지어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멜로디만 단선율 곡을 작곡 시험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새는 그 작곡의 개념이 클래식 쪽의 작곡과 또 실용음악과의 실용 작곡이 많죠, 요새. 그래서 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경희대학교 작곡과의 4년간의 이제 4년간의 커리큘럼과 서울예대의 3년간의 커리큘럼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자, 4년제의 작곡은 또 클래식 계열의 작곡은 1학년 때는 상대적으로 교양 수업들을 많이 듣고 전문대가 아닌 4년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공 수업들이 많이 있진 않죠. 그리고 3학년 때나 4학년 때 교직 기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4학년, 그리고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기술 자체가 안 되죠. 그냥 실기교사 자격증은 나오는데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실용 쪽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전문대 실용음악 쪽이 있고 4년제 실용음악 쪽이 있어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비교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클래식 작곡과 실용음악 작곡을 비교해 볼 건데요. 클래식 작곡은 보시면 막 16세기 대입법 1학년 때부터 18세기 대입법 2학년 때 있죠. 즉 아주 옛날에 전통적인 기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3, 4학년 때 조금 더 현대적인 것들을 배우고요. 서울예대의 실용음악은 전통적인 것들을 살짝 배우면서 먼저 아예 지금 즉석에서 또는 그 실용음악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클래식 음악의 출발이 유럽이니까 전통적인 것들을 토대 위에서 앞으로 음악 활동이 깊이 있게 더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클래식 작곡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클래식 작곡가 선택한다고 해서 방송 실용음악 쪽으로 진출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찬찬히 배우겠다 하는 친구들은 클래식 작곡,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그냥 바로 2, 3년 안에 빨리 배워가지고 현장에서 이 가요 산업, 케이팝 산업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법들을 먼저 배워서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용음악 작곡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관현악과입니다. 자, 관현악과 같은 경우에는 자,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해서 수시 정시의 비율을 나눈 것보다는 악기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연도별로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작년에 내신 플러스 실기인 전형이 60%였는데 올해 내신 플러스 실기인 전형이 56% 줄었죠. 자, 근데 비교과가 그러니까 출결, 즉 무슨 얘기냐면 내신 플러스 실기인 학교들 중에 일부는 내신 플러스 출결 플러스 실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100으로 봤던 학교들이 좀 더 줄었죠. 즉 비교과를 출결을 본 학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관현악과는 관악기와 현악기에 따라 또 다르죠. 그리고 타악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나 플룻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배웠던 친구들이 많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악기는 지정곡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작은 경우에는 자유곡 하면 보통 빠른 악장 컨체르토 중에 자유곡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소품 또는 소나타, 에뛰드 등 다양한 장르를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오케스트라, 즉 관현악과 입장에서는 1, 2, 3, 4학년 합쳐가지고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3, 4학년 위주의 오케스트라와 1, 2학년 위주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한 두 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세부 전공에 따라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프를 매년 선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소수악기, 특수악기들은. 그래서 매년 그 모집 요강에 특수악기의 변동 사항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악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배우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악기나 현악기나 타악기 각 악기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악기는 불어서 연습하는 악기니까 하루 종일 불면서 연습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관악기나 현악기나 다 마찬가지로 스케일이나 이런 톤 연습 같이 이렇게 기본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주자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실기시험 볼 때 반주자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현악과 실기시험 살펴보면요. 지정곡이 이렇게 없는데 경희대학교 지정곡이 있죠. 여기 말고 이제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당연히 상위권 학교들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들, 또 빨간색 글씨로 정시로 모집했던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은 웬만해선 지정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경희대학교 위에 보면 지금 가천대학교의 밑에 모집단이 이렇게 쓰게끔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천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온 거예요. 자, 자유곡 그냥 한 곡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죠? 타악기도 스네어 드럼, 자이로폰이나 마림바 중에 하나, 팀파니에서 타악기는 3개를 보는구나. 자, 타악기 지원자는 1, 2, 3학기를 모두 연주한다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스네어 드럼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반 악기처럼 해서 실로폰, 자일로폰, 실로폰이나 마림바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팀파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악기, 올해 기준으로 소수악기 모집이고요. 가천대 클래식 기타, 작년에도 뽑았는데 올해 또 뽑네요. 모건대 서울대학교의 클래식 기타를 뽑습니다. 자, 유포니움 한 명 뽑고 모건대 뽑는 것도 나오죠. 자, 리코더 되게 특이하게. 리코더가 원래 다른 학교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한국예술, 한예종에서만 수시 모집으로 4명을 뽑습니다. 자, 하프 보시면 서울대 1명, 다른 학교들은 안 뽑죠. 한예종과 서울대 빼고는 하프는 안 뽑는다는 뜻이에요, 올해는. 자, 그리고 베이스 트럼본, 그리고 이제 저 수시 모집이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베이스 트럼본도 일반 트럼본과 좀 다르기 때문에 뽑는 해가 있고 안 뽑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인원이 미정인 그 수원대학교는 25명 안에서 클래식 기타를 뭐 뽑을지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꼭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요 관현악과는 연습할 때 이렇게 스스로 주의사항 좀 체크리스트를 해서 자세를 유지하면서 목이나 어깨 이렇게 손목에 무리가 없는지라던가. 자, 보통 우리가 피아노 칠 때도 손가락 막 풀죠. 노래할 때도 이러면서 목을 풀죠. 이런 식으로 충분한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정이나 리듬 이런 표현력이 되게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짧지만 꾸준히 또는 집중력 있게 연습하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어떻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게 총 몇 개냐면 한 11개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가 최소한 7, 8개 정도는 해당 사항이니까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제가 어제 밤까지 계속 막 찾아봤는데 2026 발표를 안 했고요. 2026 발표는 요거 하나 했어요. 국악과 하나. 자, 그 대신 이 한번 보시면 자, 피아노과 작년에 수시에서 피아노 관현악 국악 뽑았죠. 정시에서 성악 작곡 음악 뽑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자, 50% 컷과 70% 컷. 충원 인원은 당연히 없죠. 관현악과의 충원 인원 1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1명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봤을 때 50%나 70% 컷을 보게 되면 9등급제 기준으로 3, 4등급 정도, 중간 정도, 약간 중상위권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해는 국악과만 발표를 했더라고요. 국악과 경쟁률 8대1 정도 작년에 비해 좀 줄었지만 학생부 등급이
3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악과 작곡과 음악학과도 마찬가지고 경쟁률이 정시라 많이 세진 않지만 요 환산 점수를 봤을 때 등급이 생각보다 높아야 된다. 100분위가. 보통 한 2에서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성악과만 조금 더 낮아도 워낙 소리를 뽑기 때문에 붙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곡과나 음악학과는 조금 더 등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가천대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천대 성악, 피아노, 작곡. 자, 가천대는 내신 플러스 면접이거든요. 내신 30에 내신 플러스 실기거든요. 내신 30에 실기 70입니다. 근데 내신 성적이 국어, 영어 성적만 들어갑니다. 국어, 영어 성적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0%의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붙을 수 있겠죠. 자, 50% 컷과 70% 컷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성악 여학생은 조금 높죠. 피아노도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죠. 충원 인원도 보시면 작곡가가 22명이나 충원 인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50% 컷이나 70% 컷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악기 한번 볼게요. 바이올린은 경쟁률이 확실히 좀 더 세죠.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는 3대1, 뭐 4대1, 2대1밖에 안 됐는데 인원이 너무 3명 이하로 적다 보니까 50% 컷 공개하지 않고요. 90% 컷, 그러니까 즉 마지막 점수를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반부터 5등급까지도 붙은 경우가 있다. 충원 인원이 되게 많이 돌았죠. 나머지 악기는 충원 인원이 거의 안 돌죠. 클래식 기타 한번 보시면 한 명 모집에 10대 1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가 3등급이었나 봐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악기와 그다음에 타악기 한번 살펴볼 건데 한 명씩 뽑죠. 되게 소수 뽑죠. 플룻이나 이렇게 보시면 한 명 모집인데 26명 지원했어요. 26대 1이죠. 그리고 예비 2번까지 붙은 거죠. 충원 인원. 심지어 바수는 등록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 타악기는 충원 인원이 아예 없죠. 즉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냥 여기 가천대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라인 점수들을 보게 되면 4등급에서 플룻은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확실히 성적도 좀 높죠. 근데 자, 4등급, 5등급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 9만 맞지 않게끔 하면 된다. 그럼 이미 3학년 친구들은 성적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1, 2학년 친구들은 아까 제가 급간표 보여드렸듯이 일단 5등급은 맞으면 안 되고 4도 웬만하면 맞지 말고 최소 3등급은 맞을 수 있게 그리고 공부하자. 특히 국어, 영어, 사회 공부는 꼭 해두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범 계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교육과 이 사범계 음악교육과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성적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 관리. 또 임용고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요새 많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학교생활 당연히 중요하겠죠. 실기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올해 작년에 교원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았죠. 그래서 교직 적성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생기부 기반 면접이 아닌 교직 적성 면접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이 있는 대학들이 좀 있고요. 다양한 전공 분야가 지원 가능합니다. 즉 음악교육과인데 아까 클래식 쪽에 세부 전공이 어떤 작곡, 성악, 관현악, 피아노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돼 있죠. 특히 관현악도 다양한 악기라고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어떤 음악교육과는 어떤 전공은 뽑고 어떤 전공은 안 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정리해 놓은 걸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몇몇 대학들은 본인 전공 외에도 음악의 기본기들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성악 전공임에도 공통 실기로 피아노 시험을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실기 학교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음악교육과는 전국에 9개밖에 없어요. 건국대부터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한국교원대까지 총 9개의 음악교육과 전국대학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학교별로 다른데요. 뒤에 표에서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의 대학이 있고요. 자, 건국대, 경남대, 경상대,
공주대, 모건대, 서원대, 전남, 조선, 교원대까지 9개 중에 자, 빨간색 글씨는 아까 제가 어떻게 표시했었죠? 100% 정시 모집이었죠. 파란색 표시는 어땠죠? 100% 수시 모집이었죠. 자, 경상대, 서원대 이런 학교들은 작년까지는 수시 정시 다 모집했는데 올해 다 수시에서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안 채워지면 어차피 또 2월 해가지고 정시에 뽑아야 되거든요. 조선대는 작년부터 이제 수시에 100으로 모집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모집 전공 한번 보세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곡 시험이 없어요. 즉 작곡 준비를 한 친구는 건국대 음악교육과의 원서를 쓰더라도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성악 피아노는 다 있죠. 자, 관현악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는요, 관현악이 아니라 현악만이에요. 관악기는 실기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플룻을 플룻을 연주하는 친구가 음악교사가 되려고 음악교육과를 원서를 쓸 때 건국대는 지원 그 선택지에서 그냥 강제로 지워져야 됩니다. 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뽑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도 4명, 1명, 1명 이렇게 제가 비고란에 써놨죠. 자, 경남대나 경상대는 관현악 그냥 아무거나 타악기까지 포함이 되는데 자, 공주대나 모건대 한번 보시면 공주대는요, 관현악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플룻, 클라리넷 요 5개 악기만 시험을 봅니다. 다른 악기는 지원을 못해요.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금관 악기도 시험을 볼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근데 서원대학교나 교원대학교 보시면 제가 X자 써놨죠. 관현악은 모집 전공으로 뽑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4번에 공주대학교에 비고 1번 보시면요. 국악 쓰여져 있고 괄호치고 가거 해대피 쓰여져 있죠. 자, 국악 전공하는 친구 중에서도 음악교육과 가고 싶어하는 친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기시험 자체가 공주대랑 교원대만 국악 전공자가 있고요. 심지어 그 국악들 중에서도 공주대는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피리만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교원대는요. 가야금, 검은고 없죠. 가야금, 병창, 민요, 판소리 다. 그러니까 민요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공주대는 원서를 쓸 수가 없고요. 그냥 교원대 한 군데만 음악교육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금 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자, 수시에서 100% 선발, 수능 최저가 폐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학마다 좀 정리된 것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두 번째 경남대학교 개명창 면접, 이게 그러니까 일반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으로 먼저 사배수를 뽑고 그 친구들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볼 때 보통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일반 학과들은 물어보잖아요. 개명창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시간을 주고 악보를 보게끔 해서 좀 더 이렇게 흥얼흥얼 일으키면 그 다음에 불러보게끔 개 이름으로 불러보게끔 시킵니다. 자, 초록색 글씨도 농어촌 또 장애인 이렇게 특별 전형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자격이 주어지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3명은 교과 100이에요. 실기가 없어요.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요, 농어촌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원래 다른 데는 수능 최저가 2합 7이거든요. 그리고 서원대가 2합에서 지금 올해 1-4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교원대 학생부 종합전형 있잖아요. 5명 뽑는다 그랬죠? 근데 수능 최저가 4합 14입니다. 탐구 2개 평균인데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뽑아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입결 나온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으로 학생부로만 보는 전형 모건대, 서원대, 경남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면접, 아까 경남대 얘기했죠. 교원대는 내신 플러스 면접, 그리고 여기 1명은 장애인 등 대상자,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수능까지 5명이죠. 요거는 일반 친구들. 자, 그리고 내신 플러스 실기인 전형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내신의 실기에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학교들, 공주대, 서원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180명 정도 모집하는구나. 정시에서는 한 40명, 한 220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1년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 학생부 반영 과목도 아무래도 사범 계열이다 보니까
전교과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몇몇 학교만 약간 선별해서 들어갑니다. 특히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 5과목, 진로 선택 3과목 해서 총 8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 고르게 3등급인 친구보다 2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약간 들쭉날쭉한 친구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그 경남대 수시 교과 면접 문항이에요. 올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온 걸 캡처해 왔는데요. 자, 개명창을 실시하는데 이제 구상할 수 있게끔 주죠. 그래서 여기 A, B, C, D 한 4가지 정도 샘플이 있고요. 요 중에서 이제 플래시 하나 붙었으니까 저게 파로 쓰여진 게 도거든요. 그러면 리듬이나 박자에 생각해서 도,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음을 그대로 개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주대의 3년간의 입시 결과를 수시 정시 이렇게 표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자, 보시면 수시에서 2합 7 맞췄던 작년, 재작년에는 등급이 2점대 중반에서 작년에 4등급 초중반까지도 갔죠. 이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실기를 조금 더 또 실기 물론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실기를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조금 더 괜찮았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요. 그 수능 여기 보시면 교과 실질 경쟁률이 1.6대 1이라고 쓰였죠. 3.5대 1인데 작년에 수시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3등급 중반이 넘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도 100분위로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100분위로 표현은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특히 또 작년에는 3등급 정도 100분위가 한 76 되겠죠. 이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100분위가 엄청 높았습니다. 80%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자, 요거는 수시 모집 입시 결과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경남대가 아까 면접이 있는 전형, 실기가 있는 전형 따로 있다 그랬죠?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면접. 4배수 안에서 내신을 뽑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1단계 4배수는 그냥 다 통과했고 면접을 봤다. 충원 인원 한번 보세요. 경남대는요, 실기 전형이건 면접 전형이건 충원 인원 자체가 저거 처음에 저도 잘못 쓴 줄 알고 홈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쓴 거거든요. 그만큼 이미 이제 경상대나 이런 데를 쓰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음악교육과를 쓸 때 충원 인원이 굉장히 경남대는 많구나. 그리고 등급 컷이 경남대는 과목을 전 과목 들어가지 않죠. 약간 선별해서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대, 모건대 교과도 보시면 내신 100전형에서는 1점대가 나오죠. 8과목인데 진로 선택이 3과목이거든요. 진로 선택 A를 1로 쳐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뭐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70% 컷이 아니라 밑에 제가 100%로 써놨죠. 그거는 100% 컷 점수입니다. 자, 교원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시 모집 학종으로 5명 뽑았는데 경쟁률이 11.2대 1이었어요. 충원 인원은 0명이었고요. 5명 잘 다니고 있고요. 즉, 자, 학생부 등급 컷 보면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이잖아요. 4합 14를 맞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원대가 이제 체교과에서 음교과 이렇게 작년에 이제 학종으로 뽑기 전에 체교과에서 먼저 실기 없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되게 잘 적응하면서 잘하고 잘 다니더라. 실기도 곧잘 하더라. 왜냐하면 또 그러다 보니까 음악으로도 좀 저변을 넓힌 거고요. 아예 음악을 1도 모르는 친구가 음악교육과 원서 쓰진 않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전공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 음악의 꿈을 접었다가 실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레슨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음악의 꿈을 접었다가 막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음악교사의 꿈을 잊고 싶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교원대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건대는 아무래도 이제 평균 100분위가 좀 세죠. 세 과목인데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 보시면 건대가 충원 인원이 15명이죠. 자, 요것도 한번 주의를 보셔야 되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교원대랑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클래식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서울의 건국대 음악교육과를 원서를 쓰고, 즉 성악, 피아노,
그 다음에 현악기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건국대를 쓰고 그 다음에 음대를 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음대가 정시 모집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대, 그 다음에 뭐 경희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대 요 안에서 또는 서울대 이렇게 까지 쓰면서 건대까지 쓰다 보니 당연히 백분위도 좀 높죠. 건대랑 교원대는 백분위도 높습니다. 한 3등급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한 이제 선별하다 보니까 한 2등급 받는 과목도 있어야 되거나 또는 1 받고 3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들쭉날쭉해도 합산 평균 백분위가 80에서 왔다 갔다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용음악 계열 좀 설명드려 볼게요. 실용음악이 요새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죠. 자, 실용음악대학의 4년제 대학을 전국으로 주요 대학들 한번 좀 더 통계를 내봤어요. 자, 보시면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중간에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거는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의 강원도의 가톨릭 관동대, 빨간색의 대구 가톨릭대, 뭐 부산의 동아대, 이런 학교들이 있죠. 자, 이런 학교들은 빨간색은 교직이수가 실용음악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이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대구 가톨릭대 좀 주의하시게. 대구 가톨릭대는 클래식도 있어요. 음악학과. 그리고 실용음악학과 따로 있어요. 근데 대구 가톨릭대는 실용음악과로 교직이수 TO 2명, 클래식의 일반 음악학과로 교직이수 TO 2명, 이렇게 2명을 따로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는 전부 100% 실용음악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직이수를 할 수 있다. 자, 부산의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친구들과 같이 1학년 성적으로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색 글씨는 약간 대구, 경북, 약간 호남 지역과 영호남 지역의 좀 뭐 4년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에 호원대와 청운대가 있었는데 이건 산업대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수시 6회 지원에 포함이 안 되죠. 다만 청운대는 이제 없어지고 호원대만 남았다. 그래서 6장 플러스 알파를 쓸 때 알파는 당연히 호원대는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자, 전문대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까지는 요새는 잘 안 가는 추세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전문대들 중에서는 자유전공으로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국제예대, 백성예대, 정화예대, 파란색 글씨인데요. 이 세 개는 전공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전문대 학위를 그냥 인정해준다. 전문대처럼 2년 공부한 거 해줄게 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의 전북의 백제예대는 원래 예전에 실용음악 학과들이 많이 생기기 이전부터 워낙 많았고 선배들도 좀 있고 이러면서 커리큘럼도 괜찮고 전북에 있는 것 있지만 나름대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니지만. 자, 4년제 대학의 실용음악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뽑아요.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가 거의 80% 육박을 하죠. 정시는 한 20% 조금 넘죠. 즉 무슨 얘기냐, 내신 플러스 실기 또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교과 쓰여져 있죠. 출결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기 100인 학교도 있다. 자, 그리고 학생부 내신 100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다. 아까 뒤에 여기 보시면은 4년제 대학의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원도에 있는 이 관동대학교는 가톨릭 관동대는 내신 100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1학년 때 공부해서 또 교직이수를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정시에서는요, 수능 100인 전형 그 4명 중에 2명이 경희대 실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정시는 수능 플러스 실기가 많고요. 몇몇 학교 중에 수능 대신에 학생부를 넣는 학교들이 한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수시랑 정시 구별 분류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자, 수시에서도 내신 플러스 실기인 학교 쭉 많죠. 동의대랑 여기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으면서 줄근 거 올해 없어진 학교들입니다. 통폐합됐어요. 자, 실기 100인 학교 생각보다 많지 않죠. 내신 100인 학교. 그죠? 아까 관동대 있었고 대구 가톨릭대도 내신 100으로 뽑습니다. 일부 뽑습니다. 4명인가? 5명 뽑아요. 정시도 보시게 되면 실기 100인 학교, 수능 100인 학교보다는 내신, 수능 플러스 실기인 학교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문대는요, 거의 2,400명에 육박해요.
작년에 2,4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한 2,300 좀 넘죠. 자유전공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티오를 내놔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수시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75% 이상 되죠. 그래서 수시가 더 많구나. 근데 전문대는 비교과, 출결 들어가는 별로 없죠. 교과 플러스 실기가 많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이기 때문에 실기 100도 굉장히 많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라서 실기 플러스 수능보다는 실기 플러스 학생부가 의외로 많구나. 그죠? 그리고 실기 수능 학생부는 꽤 어느 정도 있구나. 실기 100도 많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 전문대. 자, 실기 100인 학교 수시에서 그다음에 내신 플러스 실기인 학교가 좀 많죠. 여기 학생부 플러스 실기는 학생부 플러스 실기랑 또는 학생부 플러스 이 학생부에 교과도 있고 이제 출결도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뭉쳐놓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시에도 보게 되면 실기 100인 학교, 정시임에도 실기 100인 학교들이 있죠. 그죠? 수능 보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오히려 학생부 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대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용음악에서 4년제를 가는 친구가 있고 전문대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동안에 얼른 배워서 현장에서 그 K-팝 산업 안에서 바로 이제 실용음악계의 업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전문대를 좀 더 많이 가고요. 그리고 4년제를 가는 친구들은 자, 4년 되면 학사죠. 전문 학사가 아닌 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교직이수를 그러니까 교직이수는 이제 지금 그 교직이수를 못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을 가서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다. 또는 4년대 대학을 졸업해서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조금 더, 왜냐면 뭐 미디나 이렇게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대학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면 전문대 졸업해서 대학원을 갈 수가 없으니 조금 더 공부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다 또는 교직의 길을 더 걷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4년제 실용음악을 가는 것이 더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는 본인의 미래의 플랜대로 4년제나 전문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음악과 졸업 후에 진출 분야가 대중음악 가수, 뭐 트레이너, 보컬 트레이너나 싱송라 이런 되게 많죠. 그래서 다양한 뭐 프로듀서도 있고 음악 감독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대중문화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컬이나 싱어송라이터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나 뮤지컬 배우나 트레이너라던가 이런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기악 분야는 아무래도 세션 또는 그 악기사 안에서의 또 시험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작곡이나 미디 쪽은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에 요새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프로듀싱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 이론은 실용음악 이제 뭐 학원도 있고 또는 뭐 전문대 좀 더 공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이제 실용음악 이제 전공자들은 교수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전문대나 4년제 실용음악과 교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악 업계 출판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진출 분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음악 계열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실용음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진입장벽이 낮아요. 평소에 내가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 흥미가 없고 노래하거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잘 풀었는데 그게 친구들이 너 되게 노래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나 이런 원천적인 소리가 정말 앞으로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훈련을 많이 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거나 이러면 더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뭔가 이렇게 확 성취가 이룰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진입 장벽에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보컬은 더 그렇죠.
자, 전형은요, 대부분 실기 전형이나 다단계 전형. 왜냐하면 보컬 같은 경우 경쟁률이 엄청 높아서 다단계 전형, 10배수, 뭐 보통 10배수에서 20배수까지 뽑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서울예대는 3배수밖에 안 뽑아요. 그죠? 또는 5배수 뽑는 학교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한 실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클래식에 비해 실용음악은 내신의 비중이 좀 작기도 하고 뭐 10%, 20%고 실기가 막 80%, 90%인 학교가 좀 많고요. 실기가 100%인 학교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뒤집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너무 하위권 등급을 받으면 혹시나 5명 모집에 5등, 6등이 서로 바뀔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하지 말자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획적으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연습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어때요? 1대1 개인 레슨이죠. 마찬가지로 실용음악도 보컬 선생님 한 사람한테 계속 받죠. 이 사람한테 1시간 받고 저 사람한테 1시간 받고 하지 않죠.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내가 그대로 닮아서 따라한다. 그러면 나한테 맞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 잘 맞는 음악 선생님 또는 그 음악적인 멘토, 레슨 선생님을 만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많아요. 특히 서울예대는 막 일반 직장인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그래도 내가 꿈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막 사수, 오수 이렇게 막 지원하는 사회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진정으로 이 업계에서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음악을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좋아하고 조금 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요. 정말 월등히 잘하거나 독보적이거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게 교수님의 평가 기준들이 아무래도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정이 정확하냐, 리듬이나 박자를 정확하게 그루브를 잘 타느냐라는 것들도 그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꾸준히. 그리고 이제 완성도 있는 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곡을 선별을 해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곡을 선택해서 완성도 있게 그리고 나의 색깔을 보여주자, 나의 매력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실기곡을 선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기 실력만큼도 자세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악기 이외에 다양한 악기들, 특히 이제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것들을 좀 더 다루었을 때 음악적인 저변이 넓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2025 주요 대학 보컬 경쟁률이에요. 자, 경희대 5명 모집에 987명 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막 최소 다 100대 1이 넘어가죠. 자, 근데 이거는 2025 보컬 경쟁률이었고요. 2026 보시면은요.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물론 작년에 황금돼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고3 인구가 좀 더 많아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면 재작년에 비해 작년이 확실히 높아졌다. 경쟁률. 다만 여대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다.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런 데 보시면 조금 내려갔죠. 이제 그냥 남녀 공학이 조금 더 올라갔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해가 이 정도까지 될지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대 1이 넘는 학과들이 엄청 많다. 특히 서경대 한번 보시면은요. 5명 모집에 1,900명이 왔어요. 서경대가 5배수 모집이거든요. 그 25명 안에 들어야 그 다음 실기를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몇몇 대학들은요. K-팝이나 랩, 힙합 이런 특이한 전공들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특히 4년제에서는 그래도 호원대가 실용음악 쪽을 이제 선후배도 많고 교수진도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K-팝도 이렇게 학과가 따로 있고요. 남서울대나 대구가톨릭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랩이나 힙합을 운영하는 대학들. 근데 여기 청운대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쭉 거놨죠. 그러니까 청운대도 이제 없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랩이나 힙합은 이제는 전문대에 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나 전북 쪽에서도 K-팝은 동서울이나 예술대학에는 있구나. 즉 K-팝이나 랩 힙합들은 예술대학 전문대 쪽에 좀 더 많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용음악과 실기시험의 유형들이 이제 보컬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대중음악이냐 팝이나 이렇게 자유곡인데 그냥 뭐 느리곡 빠른 곡 이게 자유곡일 수 있겠죠. 자, 피아노도 기악 자유곡인데 여기서 약간 재즈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즈니까 트럼펫이라던가 트럼본이라던가 이런 경우 좀 더 많습니다. 또 일렉, 베이스 이런 기타들이 좀 있죠. 자, 작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곡도 있고요. 미디도 있고요. 여기 안에 전자음악이나 음향이나 디제잉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되게 다양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자, 클래식 작곡은 직접 가서 악보를 막 그리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여기 작곡이나 여기 실용음악이나 실용음악에서 작곡이나 미디는 내가 만든 곡을 가지고 가서 구술 면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생기부 기반 면접하면 입학사정관들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물어봤을 때 어버버버 하게 되면 내가 제대로 안 한 활동이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작곡, 미디 작곡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면서 아, 그럼 이거를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려면 프로그램 어떤 걸 어떻게 만지면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아, 이 친구가 정말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써서 시퀀시 프로그램을 써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만들거나 표현을 해낸 친구구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 그러면 여기 앞에 피아노에서 이런 스타일로 한번 리듬을 바꿔서 쳐볼래? 보사노바 스타일로 한번 쳐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이 친구가 진짜로 자기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친구구나가 보여집니다. 자, 실기고사 예시를 보게 되면은요, 약간 상위권이나 선호하는 대학이 아닌 그냥 기존에 그냥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대학인데요. 자, 보컬, 자유곡 그냥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장르나 스타일 제약 없어요. 일단 한 곡 들어볼게요. 기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마찬가지죠. 작곡도 자유곡 하나 연주하던가 또는 mp3 파일을 제출한 다음에 질의응답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예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죠. 서울예대는 조금 전공별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자, 1차에서 먼저 자유곡을 2곡을 부르라 그러면서 한국어로 된 거 하나, 외국어로 된 거 하나. 그 대신에 리듬이나 이런 템포는 달라야 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3배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되게 디테일합니다. 특히 또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2차에 보시면은요. 필답 시험에 실용음악 통론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통론 시험 조금 이따 뒤에 살펴볼게요. 작곡 같은 경우에는 전통 화성학 해가지고 화성학 문제 푸는 거 아까 클래식 작곡가가 푸는 그게 전통 화성학이거든요. 이 화성학 시험도 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서울예술대학교 그 학과장 선생님이 연대 작곡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화성학의 기반으로 충분히 또 실용까지도 깊이 알아야 더 많이 나의 것들을 만들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작곡가는 조금 더 작곡이나 음향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학생들이 전통화성학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실기고사 예시 중에 전자음악 2차원을 갖고 왔어요. 서울예술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발췌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실용음악 통론 있죠. 음향 기초시험이라고 음향 기초시험 문제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악기 같은 것들도 자유악기로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한번. 보통은 건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뭐 기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두문답. 구두문답 같은 경우도 있고요. 구두문답은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공개해놓은 실용음악 통론 기출입니다. 이게 꼭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못을 박아놨어요. 보시면 자, 빈칸의 숫자와 음들 이게 스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음정이거든요. 또는 2번의 문제 보면 위에 모드 또는 이렇게 어떤 음계를 주고 거기에서 너가 정말 모드를 알아, 음계를 알아, 스케일을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의 코드를 어떻게 붙일 줄 알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어진 코드, 이거는 이제 비화성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텐션은 이렇게 해서 여기 코드, 그러니까 너가 코드에 대해서 전통 화성학의 화음이 아닌 실용 화성학의 화음을 잘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 4번 항목으로 된 이거는 전통 화성학이에요. 베이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에 위에 코드 기호가 쓰여져 있죠. F 메이저 7 하니까 F를 파를 기준으로 파라 도 미 플랫이 아닌 메이저 7 그냥 미죠. 파라도 미가 저기 안에 나와야 돼요. 그럼 저기가 보니까 도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파랑 어디다 그려야 되겠죠. 보는 건 베이스에다가 파를 그리고 가운데 안에다가 이제 라랑 도 어떻게 넣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면서 막 악보를 채워 넣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악보를 장삼도 높여서 이제 입조한다는 개념이니까
코드 이조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조표랑 코드가 정확하게 바뀌는 것들을 음정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전 및 조성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특히 또 이런 그 악보를 보고 계리 화성 그려 넣으라는 거 보면 고전 화성학의 바탕을 두어야 돼서 실용 화성학까지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홍익대학교 작곡의 모집 요강 보시면은요. 당일 제시되는 8마디 내외의 코드 진행을 보고 그걸로 즉석 멜로디를 막 이렇게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E 플랫 6의 G, 그러니까 그럼 베이스는 G, 그러니까 소울 음을 누르고 E 플랫 6의 코드를 누르면서 그 다음에 멜로디를 오른손으로 뭔가 조금 더 만들거나 또는 그 멜로디를 오른손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입으로 부르면서 뭔가 해봐라. 그 대신에 이 8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8마디를 반복해서 꾸준히 이런 코드 진행 안에서 네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리듬이나 이런 것들도 쪼개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겠죠.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즉석에서 자신만의 이런 것들을 작곡을 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3시간 동안 앉아서 악보를 그려가지고 하는 전통화성학 기반의 작곡가랑은 다르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용화성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즉흥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 진행 패턴 훈련도 당연히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체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실기예시 중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곡에 대한 기본 정보, 이게 포트폴리오처럼 내가 만든 곡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출력해서 이제 교수님한테 드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보통 담겨지는 것들이 곡에 대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제가 이 곡을 왜 만들게 되는지 라던가 세부 정보들. 자, 그러면 요런 개념이에요. 자, 어떤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예를 들어 교수님 앞에서 이 제목은 그대의 슬픔은 나보다 클 수는 없네 라는 뜻이고요. 그 제목이고요. 키, 조성은 E 플랫 마이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AW 이제 그 프로그램은 로직 프로 X를 썼고요. 시퀀시 프로그램 이걸 썼고, BPM은 이제 빠르기는 100의 빠르기로, 그 다음에 레트로 펑크라는 장르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게 됐냐면,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에 대한 이런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것들을 앉아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고서처럼 막 이렇게 앞에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려주겠죠? 그러면은 음악을 들을 때도 처음에 저는 인트로에 지하철 안에서 시작하는 마음의 혼란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음향을 나오게끔 했어요. 내장 EQ를 써서 로우 앤 하이컷 해가지고 불투명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연출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로직 프로 X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런 음향이나 음색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요겁니다.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컴퓨터 화면인데 요거를 조금 확대시켜 보면, 자,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BP를 어떻게 줄이거나 이게 음향을 이렇게 색깔을 어떻게 바꾸면은 더 좋겠니? 아니면 더 또 밝은 느낌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음향을 만들려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술 면접을 하다 보면 진짜로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든 곡인지 아니면 실용음악 학원에서 급조해서 만든 거를 그냥 내가 딸딸 외워가지고 브리핑을 한 건지가 바로 티가 납니다. 자, 서경대학교 입시 결과고요. 올해 기준으로 서경대학교 입시 결과. 서경대학교는요, 내신 20에 실기 80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용음악 학부 보시면, 근데 내신 20이면 200점 만점이고 실기가 80이니까 800점 만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200점 만점인데, 자, 8등급 받은 친구, 실용음악 학부의 그러니까 악기 중에 누군가가 8등급인지는 모르지만, 8등급 받은 친구가 159.99라고 쓰여져 있죠. 160점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8등급이 160점이에요. 9등급이 빵점이 아니란 뜻이에요.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점은 1등급이 200점이거든요. 1등급은 원서를 아마 안 넣었을 겁니다. 다 거의 5, 6, 7등급이 왔다 갔다 하죠. 즉 200점 만점에서 급간이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실기를 잘하면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되게 적죠. 그죠? 그 무슨 뜻이냐면 실용음악에서 내신이 10%나 20% 정도 반영하는 학교는 실기 잘하는 친구들을 일단 뽑겠다. 혹시나 동점자가 생겼을 때
내신으로 가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실기 100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지난번에 저희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그 실용음악 쪽에 가서 물어봐서 실기가 90이고 내신이 왜 10%밖에 안 들어갔나요? 내신에 좀 더 변별력을 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실기 잘하는 친구를 뽑고 싶은데 혹시나 만에 하나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 내신 10%를 가리려고 10%를 그렇게 넣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이 10%나 20% 정도가 전형 요소에 반영되어 있는 실용음악과에서는 실기가 훨씬 중요하다. 단 내신이 30% 정도에서는 바뀔 수 있다. 내신이 30%인 대학은요. 서울예술대학교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는 실제로 뒤바뀌는 케이스가 종종 생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보컬 특히 더 많. 요새 또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서 더 많죠.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한 8등급 때도 들어간 케이스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자대학 선생 교수님들이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신의 실기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고요. 100에서 0빵점에서 100점으로 자유평가, 그러니까 딱 뭔가 급간이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주고 싶은 점수 100점 안에서 자유롭게 주고 나중에 900점으로 환산한다, 곱하기 9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전부 타대학 전임교원이니까 우리가 뽑고 싶은 거를 어떻게 뽑나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입학처에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라고 전달을 하면 사전 전달해서 협의를 한다. 한양대 교수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입학처에 전달하면 그러면 외부 교수진들이 점수해가지고 뽑는다. 저희는 공정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저희가 기악을 3명을 뽑는데 당해년도에 트럼펫이 3명이 들어왔대요.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뭐 트럼펫도 1명, 다른 악기들이 이렇게 좀 합주를 하려면 여러 악기가 필요했을 텐데 전부 다 타대학 전임교원이었을 때 트럼펫이 3명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작곡 전공의 그 실기도 스타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2마디 모티브를 문제행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직접 해봐라고. 그리고 이건 작곡은 피아노 실기가 200점이 있다 보니까 700점 만점으로 환산. 다른 거는 다 9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죠. 내신은 100점이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예대는 외부인이 1차에는 외부가 많대요. 근데 2차에서는 일단 3배수 뽑고 나면 2차는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서 뽑고 싶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 내부위원 위주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기평가에서 이렇게 급간이나 이런 구간이 있나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다 이렇게 급간은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리고 급간을 디테일하게 정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서 서류 평가할 때는 그 컴퓨터 시스템상 급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점수에서 자동으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되잖아요. 근데 실기시험 볼 때는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요거 보시면 일반 전형과 농어촌이 내신, 그러니까 실기 점수나 이런 점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분야에서 2차에 시창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면접 평가들이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채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저희가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도 되게 보거든요. 물론 서울예대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수학이 1등급인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수학을 넣어놓은 이유는 음악이 사실 수학이랑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왜냐하면 화성학 문제를 푸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기도 중요하지만 서울예대는 음악에서 필기도 중요하고 이 실기 말고도 충분히 이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과 친구들이랑도 음악 말고 다른 전공들 친구들이랑도 할 때 학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게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학 교과를 포함시켜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30%의 반영이 수시 30%에서는요. 서울예대에서 국악 계열에서 당락이 뒤바뀐 케이스가 있었고 실용음악 계열에서는 정시에서 당락이 뒤바뀐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히 100분위가 아니라 그냥 등급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A 지원자가 실기가
397점 좀 더 높았는데 수능이 8.33등급이 3과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등급 2개, 9등급 하나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B 지원자는 실기가 점수가 조금 낮았는데 수능이 6등급 2개, 7등급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총점에서 저렇게 확 한 등급만 해도 35점 차이인데 이건 등급이 꽤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뒤집혔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건 피아노 전공입니다. 피아노, 그러니까 기악 피아노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용음악 공부하는 친구들도 최하위권의 성적보다는 그래도 중하위권 정도까지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자라고 좀 권면을 드립니다. 자, 합격자 출신의 그 비율이나 성적 등의 통계들이 실질 지원율 보면은 접수 지원율보다 생각보다 결시자 빼도 경쟁률이 세죠. 그리고 보시면 서울 예대다 보니까 N수생들이 70% 이상이다 라고 있고 의외로 예고 출신이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울에 이제 뭐 조금 유명한 그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근데 내신 등급 보세요. 최고는 1.7이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저희 음악팀이 못 물어봤어요. 이게 인문계 친구인가요? 뭐 아니면 어느 친구인가요를 못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인문계 친구보다는 그 예고에서나 이런 친구의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신 등급이 한 4.7 정도가 최고인 경우가 있었고 평균은 수시는 한 5점대 후반 6초라고 보면 되겠죠. 정시도 한 7등급이니까 8, 9등급만 아니다. 중하위권이다. 실기 점수 보시면 수시 점수는 조금 평균 점수가 높죠. 정시는 평균 점수가 좀 더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지만 수시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세거든요. 정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쟁률이 세니까 점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도 모든 전공 동일하게 심사위원 5명이다. 최소 1명에서 3명이고 심사위원들끼리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가림막 설치하고 있다. 시험 전 과정을 녹음해서 민원이나 소송에도 대비한다. 라고 하면서 되게 철저히 저희 진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특히 또 5명 그 심사위원 중에 최고 최저 빼고 3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정성이 오히려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서 또 현대 실용음악과 여기 실용음악인 경우에 추가 연주 없다. 어떤 실용음악 쪽은요. 자, 그럼 추가로 다른 거 네가 연주하고 싶은 거 해봐라고 이렇게 추가 연주를 요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성신여대 우리 실용은 그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즉흥 연주 준비가 좀 준비 안 된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쪽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제 자체 모든 대학들이 콩쿨이 있는데 그 콩쿨이 그 대학교의 실기 시스템, 입시 시스템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모의실기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체험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현대 실용음악과가 내신이 1.93으로 되게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비교 내신 적용자가 많다.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게 아닌 검정고시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3수 이상이면 N수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수 이상이면 비교 내신 대상자가 돼서 그냥 실기 실력이 좋으면 그 실기 실력 좋은 점수에 따라서 내신 점수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평균 등급이 높아 보입니다. 보컬 전공이 특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근데 검정고시도 꽤 있다.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학원에서 더군다나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게 시간이 아까우니 학원에 와서 빨리 실기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막 무단 조퇴, 위인정 조퇴 막 하게끔 유도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심지어 요새는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다음에 실기로 가자 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그 학원들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넓게 보면 인문계,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이랑도 계속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수행평가 때도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사회로 나가야 앞으로 내가 음악 생활을 할 때도 혼자서만 음악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녹음을 해야 되거나 합주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될 부분 때도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 대신에 종례 이후에는 늦게까지 실기를 연습을 하고 충분히 실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자, 음대 입시를 위한 타임테이블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학년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1학년부터 살펴보면 음악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 진로 쪽이 음악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을 해보거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음악 관련 동아리가 있다 아니면 뭐 그렇게 무대 경험이 좀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연주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쌓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출결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내신 성적은 모든 과목을 다 하기 힘들다면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은 꾸준히 해두셔야 된다. 물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용음악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기 중에 제일 잘 본 학기, 1개 학기, 2개 학기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실용음악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 성적만 챙겨 놓더라도 내신 성적이 크게 밀리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는요. 마찬가지로 생기부는 그래도 꾸준히 챙기셔야 되고 여기서 생기부라는 거는 비교과 활동을 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신 성적과 출결을 챙기자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들이 4월 말이 되면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대학들이. 그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내년도에 어떻게 뽑겠구나. 수능 최저가 있구나. 실기가 몇 %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1년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수능까지 준비하는 친구들 수능 준비 때문에 탐구 과목을 어떤 과목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2028부터는 어떤가요? 통사 통과니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까지 중에 내가 그래도 사회 과목을 좀 더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 뭐 이런 고민들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3학년 넘어갈 때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정국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정국은 결국에는 6월 이후에 나오니까. 근데 지정국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그런 대학의 레벨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중위권 대학은 자유곡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방학 때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그 한 곡, 두 곡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학년 살펴볼 텐데요. 모의고사도 꾸준히 봐서 수능 준비한 친구들도 있겠죠. 자, 대학별 콩쿠르 여름방학 때 보통 이루어지니까 실기시험에 대한 경험 같은 무대 경험이나 실제 시험 같은 방식을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수시에 이제 어떤 지원 전략, 왜냐하면 수시에 납치될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는 정시로 특히 클래식 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금 더 객관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전공 선생님의 말 말고도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도 자꾸 이렇게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당연히 그 다음에 더욱더 수능 이후에는 정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이후에는 정말로 더 1월 중순부터 있는 가나다군 정시 실기시험을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음악 계열 정리를 마치고요. 수험생 여러분의 음악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